정치권도 북한의 드론 무인기 침범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야는 북한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서로를 향한 공세에도 힘을 싣고 있는데요. 정치권 주요 이슈들 임경빈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제부터 이 무인기 침범이 정치권에서도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네. 일단 지금 상황을 좀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왕좌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왕좌왕. 사실 예. 이제 오늘 아침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시간대에 미상의 항적이 이제 관찰됐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이제 공군기가 뭐 경기도 일원으로 출동하는 일이 있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벽 시간대에 전투기 굉음이 들리고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이런 뉴스가 전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인기 5대, 그 굉장히 좀 그 모양새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싼 제품들이 아니에요. 아주 싸게 제작할 수 있는 그 무인기 5대를 동원한 걸로 그 뒤로 우리 군을 굉장히 좀 괴롭히고 있다. 그리고 예.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이제 안보 의식에 굉장히 깊은 불안감을 심어주는데 어떻게 보면 성공했다.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안보 태세가 좀 우왕좌왕하는 듯한 모습이 비쳐 보여진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최근에 또 드론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여기에 무기 실어가지고 만약에 뭐 네. 폭발이라도 한다거나 아니면 생화학 무기 실어가지고 공격하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도 커지는 상황인데 정치권에서는 침범 이후에 우리 대응과 관련해서 공방이 한창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2017년에도 드론 침범이 있었는데 이후에 대비 안 한 거냐? 네. 예, 이게 지금 정부 여당 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인 거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아니 그때 장비는 다 들여왔는데 이거 이후에 정권 바뀌고 나서 훈련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맞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이제 시점을 어디로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여당 쪽에서는 이제 2017년에 있었던 드론 이 추락했던 드론을 발견했던 사건, 그때도 이제 사드 기지 주변에 이제 맴돌았던 걸로 나중에 확인이 됐는데 예. 그 사건을 기준으로 하면 문재인 정부 때 대비를 제대로 안 하게 되는 거고요.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씀을 아까 좀 전해주셨습니다만은 2014년을 기점으로 했을 때 그때는 서울 상공을 이제 촬영하고 돌아가는 걸 나중에 발견했었는데 예.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미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부터 제대로 대비가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공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경우에도 이 무인기가 북한 영역에서 이제 출발하는 것부터 이미 어느 정도는 감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인 거는 우리가 드론을 이제 미리 좀 탐지할 수 있는 기술력, 특히 이제 레이더를 동원해서 드론 탐지를 할 수 있는 기술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된 거 아니냐. 물론 이번에도 이제 항적을 완전히 완벽하게 선으로 구현한 건 아닙니다만은 예. 중간 중간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대충 좀 이게 추적을 했었기 때문에. 예. 추적 기술은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에도 드러난 것처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잡아낼 것이냐, 격추시킬 것이냐의 부분에서 최종 실패를 한 건데 뭐 헬기, 공격 헬기를 띄우거나 뭐 이제 경공격기를 띄우거나 이런 걸로는 소용이 없다는 게 입증이 된 거라서 다음에는 이 준비 태세를 조금 더 다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여야가 이렇게 이제 단순히 누구 탓이냐의 공방만으로는 그걸 이제 이뤄내기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게요. 오늘 이제 국방위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비할 거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니 그때 무인기 침범이 있었는데 이후에 대비가 잘 안 된 건지 들여다봐야 된다. 또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안 연 거를 비판하는데 유승민 네. 전 의원도 이 부분을 좀 지적했더라고요. 뭐 아까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토론하고 있을 게 아니고 작전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예. 사실은 둘 다 할 수 있죠. 뭐 어차피 대통령실에서 현장에 나가가지고 지휘를 하라고 요구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NSC를 열고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그만큼 또 안심을 주기 위한 노력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했어야 되는 거는 맞는 얘기고요. 예. 유승민 전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도 바로 그 대목일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전달이 됐습니다만 당일날 대통령의 행적이 공식적으로 공개된 일정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출근할 때 반려견으로 새로 입양한 이 세로미하고 같이 출근했다. 이 어제 얘기하고 그 소식이 전해졌죠. 그렇습니다. 저녁 때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 사단체장을 초빙해서 만찬을 했다. 거기에 이제 만찬주를 곁들이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뭐 건배사를 하기도 했다. 이런 예. 얘기 전해진 거. 이 2가지밖에 없다 보니까 뭐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 봤을 때도 대통령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당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느냐. 혹은 이 지휘 체계 안에 대통령이 위치하고 있었느냐.
혹은 뭐 대통령이 국방부에 어떤 특별한 지시사항을 내린 바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오늘 아마 이제 국방위가 열리게 되면 야권에서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게 될 텐데 대통령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가 돼 있는지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고요. 또 하나 의문을 더하는 게 뭐냐면 어제 대통령이 이제 드론 부대 창설을 조기에 하겠다라고 이제 강조를 한 거, 그리고 예. 그동안에 드론 관련된 훈련이 제대로 안 됐던 거 아니냐라고 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YTN에서도 어제 이제 일종의 이제 팩트 체크 보도를 했는데 이미 2018년 초에 드론봇 전투단이 창단이 돼가지고 예. 창단식을 했다는 내용들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 중간에도 이제 국방일보라든지 뭐 국군방송이라든지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드론봇 전투단이 어떻게 훈련하고 있는지가 이미 이제 보도가 많이 됐었고 예.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하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거는 거꾸로 말하면 대통령이 어제 발언이 혹시 국방부하고 충분히 논의가 된 상태에서 나온 발언인지 아니면 여기서 얘기하는 뭐 드론 부대라고 하는 게 전투 단 수준을 넘어서는 별도의 독립부대를 얘기하는 건지 이런 게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그 장악을 하고 국방부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을 하달하고 있는 거냐. 여기에 예.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국방위에서 이제 밝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어제 그 새로 입양한 새로미와 이제 출근을 했던 거는 드론 침범 이전에 있었던, 오전 상황이죠. 예, 상황이었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고 또 드론 부대와 관련해서 일단 국방부에서는 이게 확대한다는 의미다 이런 네. 취지로 또 설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제 국방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자, 저희가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 그러면서 유승민 의원은 이거 정권 교체 겨우 했는데 보수가 안보에 이렇게도 무능해도 되냐 이러면서 또 날을 세웠습니다. 전당대회를 또 앞두고 있으니까 본인의 정체성을 더 분명히 하면서 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 이게 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현 정부와 계속 각을 세우는 모습을 좀 이어가는 것 같아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정부가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을 파고드는 거고 동시에 또 본인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거기도 합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따뜻한 보수를 강조해서 상대적으로 좀 중도적인 내지는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는 경제관을 계속 보여왔는데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점을 강조를 해왔었거든요. 북한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경한 대처를 주문을 해왔었고 이제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정권 초부터 뭐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정황이 나왔을 때나 아니면 이제 방사포 발사 같은 이제 북한의 도발이 있었을 때마다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서는 계속 좀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5월, 6월부터도 계속 그 문제가 거론됐었기 때문에 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군 준비 태세에 대해서 대통령의 장악력을 이제 지적을 함으로써 뭐 본인의 이제 강점을 강조하는 이제 효과를 노리는 걸 수 있는데 예. 다만 저는 이번에 이제 드론 관련된 북한의 무인기 관련된 사안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거는 오히려 우리가 이제 단순히 드론 대 드론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이제 남북의 군사대치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번에 이제 드론 5기를 띄운 걸로 제가 이제 우리 군을 흔드는 데 성공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자칫하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이제 분쟁에서 나타나는 양상들 이건 뭐냐면 하마스 같은 경우는 싸게 제작한 아주 저가의 미사일 몇 발을 쏘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도록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언돔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하마스에서 날아오는 그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는데 거기 아이언돔에 사용되는 미사일 한 개가 3억 원이거든요. 근데 몇십만 원짜리 미사일을 날렸을 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아이언돔이 수십억을 사용을 하면서 한 번에 이제 작동해야 되는 건데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북한 그 무인기의 양상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미군에서 운용하는 좋은 드론처럼 돈을 많이 들이는 모델이 아니고 아주 싸게 쉽게 제작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예. 5기만 띄우면 우리 공격기가 날아가야 되고 우리 공격 헬기가 출동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항공유 포함해서 작전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끔씩 한 번씩만 띄워도 우리 군을 흔드는 데 성공할 수 있고 우리 국방비를 막대하게 지출하게 할 수 있고 이거야말로 자칫하면 비대칭 전력상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라든지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조금 더 엄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대응을 해가지고 우리도 그만큼 우리 드론 띄워서 북한 쪽에 MDL에 더 들어가가지고 사진 촬영해왔다. 이거를 얘기할 게 아니고 그 차원이 아니고 조금 더 넓은 범위의 국방과 안보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예. 그런 우려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논의가 있을지도 이제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앞서 유승민 전 의원의 이제 발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전당대회 상황이다 보니까 그 발언에도 더 주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이제 본인이 강점을 가진 부분을 강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설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국민의힘 당내 상황을 보면 김기현 의원과 장제원 의원 사이에 김장연대가 이제 현실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네. 때 맞춰서 김기현 의원이 이제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60%까지 끌어올리고 당 지지율은 55%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김기현 의원에게 좀 힘이 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저희가 이제 소위 김장연대 건에 대해서 이제 몇 개월째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왔는데 아직은 저는 모른다. 아직은 모른다. 보입니다. 이제 예, 지금 확언할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예. 김기현 의원이 이제 가장 먼저 이제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한 셈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제원 의원하고의 연대의 효과로 실제로 인지도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고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약진한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아직은 김장연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건데 어. 여전히 미지수라고 제가 이제 보는 이유는 뭐냐면 1월 달로 넘어가 봐야 그래서 이제 주자들이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했을 때도 지금과 같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 거냐 이거에 따라서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후보들을 좀 미리 사전에 이렇게 정리하는 뭐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떻게 그렇습니다. 뭐 나경원 의원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좀 김장연대 안에 포함시키는 뭐 얘기들 이런 것들도 지금 여당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예. 결국 사실 대통령의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윤심을 누가 얻느냐의 싸움으로 지금 친윤계에서는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윤심의 방향이라는 거는 결국 최종적으로 당대표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여론의 지지가 가장 좀 많이 모이는 사람한테 가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멀리 보면 다음 총선에서의 이 승리 가능성까지를 염두에 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양상만으로 윤심의 향배를 온전히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예. 장제원 의원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좀 에드벌룬을 띄우는 차원에서 그리고 띄워봤더니 김기현 의원의 지지도가 인지도가 그리고 또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고 있지만 아직은 용산이 지켜보는 상황이 조금 더 가깝다. 예. 다른 주자들이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했을 때 예. 여론이 바뀌는 향배를 용산에서도 지켜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힘을 실어줄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마음이 옮겨갈지 이런 것들은 아직 미지수다. 이렇게 예.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장은 아직 담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 이런 말씀으로도 좀 이해가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김장철은 거의 끝나가고 예. 전당대회는 봄에 따뜻한 봄에 열리기 때문에 내년 1월, 2월 상황은 아직 알 수 없다는 게 좀 더 가까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0시에 또 이제 사면이 단행이 됐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출소하면서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았다. 이제 이런 입장을 냈는데 이런 입장은 예상이 됐던 겁니다. 그럼 앞으로 궁금한 게 어떤 행보를 보일까? 일단 출소 후의 첫 일정은 봉하마을 참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정치적인 행보를 넓히기에는 제약 조건이 걸려 있는 상황이죠. 복권이 안 됐기 때문에 뭐 다음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고요. 뭐 중간에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또 추가로 복권 조치를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제약 조건이 걸려 있기 때문에 예. 한다면 당내 선거 정도에만 나설 수 있는 오. 이제 권한이 생긴 겁니다. 권리가 생긴 건데 그것도 아직 이재명 대표가 뭐 임기가 한참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가 그걸 가지고 정치 일정에 이제 시동을 걸기는 어려울 거라서 그렇다면 오늘 새벽에 나왔던 메시지도 그렇고 결국은 당내 일단 통합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내 통합 쪽에 조금 무게를 실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원래도 김경수 지사가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는 사이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메시지의 어떤 스타일상 김경수 지사가 이 각을 세우면서 특정 정치인하고 이제 그런 어떤 각을 세우는 정치를 해오는 스타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이재명 대표 쪽에 힘을 실어주되 중장기적으로는 김경수 전 지사 본인의 의지와는 별개로 당내에서 구심점으로 삼고 싶어하는 세력들이 모이게 될 겁니다. 그건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에 좀 반대하는 분들, 혹은 뭐 이재명 대표 이외의 어떤 다른 대안을 찾는 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예. 과거의 친문계나 호남계까지 아우르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와
지금 이제 완전히 결합하지 못하고 있는 당내 세력들이 김경수 전 지사를 중심으로 모이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내년 상반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김경수 전 지사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네. 일부에서는 이거 지금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친문계에도 좀 손을 내미는 거 아니냐, 화합하자, 단일 대우를 유지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시각이 있고 반면에 아니 그 지역을 방문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안 만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냐, 뭐 네네. 이렇게 반박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근데 일단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그 단일 대우 행보에 그 요청에 좀 부응을 하면서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경수 전 지사는 그렇게 움직일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부터 이재명 다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정치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좋은 수는 아니거든요. 본인에게도. 그렇습니다. 이게 큰 정치를 하려고 하면 자기가 스스로 손들고 나서는 걸로 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모여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예. 아직 대표직에 있으면서 굉장히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각을 세우는 행보부터 먼저 시작하면 사람 모이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때가 되면 그리고 이제 때가 맞춤으로 들어맞을 때가 되면 알아서 모이는 거라 적극적으로 각을 세우거나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몰아내려는 뭐 그런 움직임에 가담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러면 예. 거꾸로 이재명 대표 쪽에 오히려 힘을 실어줌으로써 본인의 어떤 정치적 역량을 좀 증명하고 품을 좀 보여주는 그런 행보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민주당 상황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정치권 주요 이슈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